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 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습니다.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입니다.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 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지요. 특히 채용 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 협약을 마련하여 오늘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정 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원칙도 재확인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 징수 및 그 명단을 도민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와 힘 모아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말꼬리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기대합니다. 김세연 전 의원께서 저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란 고민의 답을 찾는 것이며 현재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수준으로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곡점에 서 있은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생산력이 급증하던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중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악화하고 공장질의 노동자 평균 수명이 많게는 30%가 줄었던 역사의 교훈처럼 기술 발전과 생산력 향상이 저절로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으로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대체하게 되면 90명은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기업이 새로 만드는 일자리로 옮겨질 수 있지만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수 경제학자의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일자리 종말, 극단적 양극화, 저소비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생소하며 난제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세기를 만드는 정치인이 몫입니다. 첫술밥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습니다. 제3상기하자면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 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 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 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존 세금에 추가되는 일반 기본소득 목적세, 특별 기본소득 목적세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 동의가 용이합니다.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 너구리를 직접 안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 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1,000원 정도 소액이라 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습니다. 특히 1인당 월 4만에서 8만 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쌓인 가구 기준 연 200에서 4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입니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 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행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 포기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나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 원 지급은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합니다.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 목표인 월 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합니다.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에겐 마찬가지입니다. 월 50만 원 기본소득은 재원을 만들어가며 달성할 미래의 장기 목표이니 당장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해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GDP가 성장하고 조세 부담률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12년 후에는 3,000조 원에 도달할 것입니다.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 부담률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지출도 늘어갈 것입니다. GDP 3,000조 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 지출만 해도 600조 원이니 현재보다 300에서 400조의 추가 여력이 생겨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며 발목 잡기가 아닌 김 의원님만의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 제시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활동과 병행해 생활 속 방역 실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지만 감소세는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1월 하순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점을 재확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단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강력한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여러 이웃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코로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21년 상반기 의료 자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감염 취약 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4명 증가한 총 21,648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천시 소재 종교시설과 학원 관련 지난 7일 보습학원 원생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 학원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명이 교인이었고 9일부터 15일까지 13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6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42명으로 확인됐다. 보습학원과 종교시설 관련자 270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 교인 83명, 교사 3명, 원생 29명, 접촉자 27명 등 1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원과 종교시설은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관련자 128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7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3%로 790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68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4.3%다.